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견과류에 대해서 준비해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에 좋은 견과류 5가지로 호두와 땅콩, 아몬드, 마카다미아, 그리고 피스타치오를 준비해봤어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이 5가지의 효능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혈당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호두의 경우 혈당부터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3가지의 수치를 한꺼번에 낮추는 일을 해요. 이 3가지가 몸에 쌓이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 합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해요. 한 의대 연구팀은 호두가 이런 대사증후군을 강력하게 막아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특히 당뇨병 위험성이 70%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땅콩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당뇨 환자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땅콩을 2차례 먹으면 혈당과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땅콩버터 2숟가락만으로도 혈당을 지킬 수 있는 말도 있죠. 아몬드 역시 당뇨 환자들의 당 수치를 조절해서 심혈관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줘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 부족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보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아몬드가 들어간 식사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몬드가 들어있는 식사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이 30%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껍질을 까먹는 재미가 있는 피스타치오는 당뇨 환자들의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줄 수 있는데요. 열량만 보면 흰 식빵과 비슷한데 혈당을 조절해주는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 식품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카다미아는 탄수화물과 설탕의 양이 적게 들어가 있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당 지수도 낮고 다른 견과류처럼 섬유질도 풍부해서 혈관과 장 건강에 모두 유익해요. 캐나다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마카다미아를 먹으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견과류의 효능 2번째로는 치매 예방이에요.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이 듬뿍 들어있어요. 지난번 과메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3가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인지 능력이 감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견과류의 효능 마지막으로 피부 주름 개선 및 노화 방지가 있어요. 건강한 지방과 함께 비타민 E도 풍부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줄 수 있는데요. 경희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 이 비타민 E가 얼굴의 주름살을 덜 지게 해준다고 해요. 실제로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을 실험했더니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매일 먹은 여성들이 피부의 주름 상태가 더 좋아진 것으로 관찰됐어요. 이처럼 우리 몸에 유익한 견과류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설사예요. 맛있다고 또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에서도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견과류에는 탄닌산 그리고 피틴산이라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위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잘 안 되면 설사가 생기고요. 설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생기는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줌에 잡히는 적은 양으로만 드시면 좋아요. 보통 성인 여자 손 크기에 잡히는 한 줌이라고 하면 약 25에서 30g 정도 되는데요. 약 28g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무게로 잘 모르겠다면 아몬드와 땅콩은 약 7알에서 8알 정도, 조금 더 크기가 큰 마카다미아와 피스타치오는 10알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무게와 크기가 가장 많이 나가는 호두는 1개 반 정도가 좋고요. 견과류에 든 건강한 지방은 체중을 늘리지 않아서 살이 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것들이 당연히 지방으로 남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알이 조금 안 되게 먹어야 하는 아몬드를 2배 이상 혹은 더 많이 먹는다면 칼로리 측면에서도 3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정도만으로도 밥 한 공기 이상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살이 안 찔래야 안 찔 수가 없겠죠. 그러니 모든 음식은 다 적정량을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 견과류만 먹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궁합이 좋은 음식이랑 먹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더 많이 챙겨가는 것도 좋은데요. 이번에는 좋은 궁합 음식을 소개할게요. 먼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딸기나 귤, 오렌지, 키위 같은 상큼한 맛이 나는 과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이런 과일을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은 궁합을 낼 수 있어요. 앞서 견과류에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가 다량으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타민 E가 비타민 C를 만나면 그 효과가 몇 배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하나하나씩 더 잘 어울리는 것들을 골라보았어요. 먼저 호두와 시금치예요.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의외로 아주 잘 어울려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영양소가 호두에 든 건강한 지방과 만나면 혈관에 이롭기 때문이에요. 그럼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기에 접어들면 칼슘이 동맥에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하게 나타나면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타민 K는 이런 질환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땅콩은 사과와 영양적인 측면에서 궁합이 좋아요. 이때 땅콩은 설탕이 들지 않은 땅콩버터로 만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고 땅콩버터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많아서 이들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서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게다가 모두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요. 특히 사과에는 펙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은 장에 도착하면 유산균을 만들어 변으로 배출하는 일을 해요. 배출이 될 때 불필요한 당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아몬드는 치즈와 함께 드셔보시면 좋아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같이 먹으면 그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또 이 두 가지 성분은 모두 골다공증에 아주 좋은데요. 여성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그럼 골절에도 취약해질 수 있잖아요. 골다공증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 아몬드에 마그네슘까지 더해지면서 뼈가 더욱 단단해져요. 마카다미아는 토마토와 드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때 마카다미아에 든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이 라이코펜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또 토마토 같은 채소에는 부족할 수 있는 철분이나 아연,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고요.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는 건포도와 함께 먹으면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식품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그런데 같이 먹게 되면 그 양이 더욱 많아지니까 그야말로 칼륨 폭탄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견과류와 같이 먹을 때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멸치인데요. 아마도 반찬으로 호두와 멸치를 같이 조리해서 먹는 것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양상으로는 별로예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피트산 성분이 많은데 이 물질이 멸치에 든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땅콩 역시 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 성분이 들어있고요.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흡수되어야 건강에 이로운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배설되게 돼요. 멸치는 견과류보다는 풋고추나 피망과 더 궁합이 좋으니 멸치에 든 칼슘을 많이 드시고 싶다면 이제부터 풋고추와 함께 조리해 보시면 좋아요. 견과류는 좋은 제품으로 골라서 영양소를 최상으로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럼 고품질의 제품을 골라야 되겠죠? 우선 모든 견과류는 껍질을 그대로 붙어 있는 걸 고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산패되지 않고 그 맛과 풍미, 향이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먼저 호두는 껍질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금이 갔거나 상처가 나고 균열이 났다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들었을 때 약간 묵직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알차고 신선하다는 뜻이거든요. 만일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곳곳에 손상이 나 있다면 상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땅콩은 껍질의 표피와 안에 알과의 틈새가 벌어지지 않은 것이 좋아요.
그래야 꽉 차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볶아 먹을 때도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풋내가 아닌 땅콩의 진하고 고소한 향이 나야 되고요. 아몬드는 보통 포장이 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진공 포장으로 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유통기한도 넉넉해야 돼요. 만일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른다면 고소한 향이 나는지 기름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껍질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면서 선명한 붉은 빛에 갈색을 띠어야 좋은 제품이에요. 피스타치오는 껍질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까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껍질이 벗겨진 것보다 붙어 있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이에요. 이때 껍질 표면은 매끈하면서 광택이 나고 다른 잡티가 없어야 돼요. 또한 안에 속살이 선명한 녹색빛을 띠어야 신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카다미아도 보통 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포장 상태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진공 포장된 것으로 골라주세요.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2년 정도가 적당하니까요. 반드시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서로 일정하면서 상처가 없는지도 봐주셔야 하고요. 신선하면 기름이 배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색이 붉은 갈색인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견과류는 가능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혹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공기가 통하게 되면 지방이 공기에 닿아서 금방 눅눅해지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맛도 떨어지고요. 껍질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껍질이 다 제거된 제품으로 구입하셨다면 가능한 실온 보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의 습기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생길 가능성도 높은데 이건 산패되어서 곰팡이가 필 때 발생하는 독성이에요. 잘못하면 위암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실제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어요.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다른 식품의 냄새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소분해서 밀폐된 용기에 넣어주면 냉동실에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예요. 온도가 10도를 넘지 말아야 되고 습도도 60%보다 더 낮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플라톡신은 온도가 25도 이상 그리고 습도가 80% 정도인 곳에서 가장 잘 번식하니까요.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견과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링크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